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MI인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의 롱텀 리뷰를 전달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 차를 작년 11월에 출고를 받고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키로수가 5,600km가 조금 안 됐어요. 5,570km 정도 탔는데, 그래서 처음 타봤을 때와 지금 타봤을 때의 느낌, 과연 처음에도 만족했는데 지금까지도 만족하면서 이 차량을 잘 타고 있는지, 그리고 5,000km 넘게 타면서 결함이나 문제점, 그리고 단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연비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실제 오너로서 좀 더 자세한 정보 오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리즈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로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을 해달라고 제 커뮤니티 글에 올렸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가지고 정말 이 시리즈, 그리고 5 시리즈 중에서도 530i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많구나를 또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차종 비교에 대한 댓글들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제네시스 G80 2.5 터보를 타기도 했었고, 또 벤츠 E클래스, 렉서스 ES도 현재 저희 아버지가 타고 계시고 저도 잠깐 탔었고요. 렉서스 ES 300H나 그리고 BMW 안에서도 530i, 523D, 그리고 520i와 비교해주세요, 승차감 관련해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등등등 정말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제네시스 G80, 제가 이전에 제네시스 G80을 6개월 정도 타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왜 팔았는지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G80과 이 530i는 정말로 완전 느낌 자체가 다른 차량입니다. 제가 제네시스 G80 2.5 터보 모델을 타다가 BMW 530i를 딱 탔을 때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이 바로 이 서스펜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BMW 서스펜션이 단단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단단한지, 그렇다면 얼마나 단단한지 국산 세단과 가장 비슷한 모델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는 그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 530i 중에서도 럭셔리가 아니라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 중에서 이 정도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세단은 제 생각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국산 세단은 없어요. 그나마 제 개인적으로 가장 단단하다고 느꼈던 건 스팅어 정도였는데, 스팅어보다도 이 M 스포츠 패키지 서스펜션이 더 단단하기 때문에 G80 같은 경우에도 댐핑 압력을 스포츠로 놓으면 조절이 돼요.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스포츠 모드를 놓더라도 이 530i의 컴포트 모드보다 조금 더 서스펜션이 덜 단단합니다. 그만큼 530i M 스포츠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G80의 스포츠 모드보다도 기본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단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단하다라는 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체감한 건 일단 장점이 더 큽니다. 왜 장점이라고 느꼈냐면, 사실 한 3일 정도는 좀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엄청 편안한 G80을 타다가 이 530i를 탔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는데 적응이 되니까 확실히 고속주행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안겨줍니다. 지금도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속도를 내더라도 서스펜션 자체가 단단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G8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속으로 가다가 약간 범프라든지 이런 낮은 언덕을 만나게 되면 두둥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마 G80 타시는 분들은 맞아, 그 느낌이 있었지 라고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고속으로 쭉 가다가 약간 이런 언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엉덩이가 좀 뜹니다. 살짝 떠요. 근데 이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둑 바로 이렇게 지나가요. 두둑, 정말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타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런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만족감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이 5 시리즈 M 스포츠 패키지의 서스펜션이에요. 근데 이 서스펜션 느낌은 모든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만족을 하는데 좀 너무 단단한데? 불편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실제 M 스포츠 패키지 타셨던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나는 좀 별로였다, 나는 조금 단단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M 스포츠 패키지는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출력적으로 보면 제네시스 G80은 300마력이 조금 넘고 이 차는 250마력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50마력 차이면 적지 않은 출력 차이입니다. 근데 실제 체감하는 가속 성능은 530i가 G80보다 훨씬 더 빨라요. 물론 실력력 구간에서는 530i의 가속 성능이 훨씬 빠르다라고 느껴집니다. 가속 성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트랜스미션, ZF8 미션과 이 BMW 4기통 엔진의 궁합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G80이 300마력이고 이 차가 250마력이라서
G80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 느끼기에는 이 530i M 스포츠 패키지가 조금 더 가속 성능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근데 한 100km 넘어가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중고속 이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중저속에서는 530i가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는데 중고속에서는 뭐 300마일 넘기 때문에 G80도 전혀 답답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성 부분으로 보면 G80이 조금 더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G80은 워낙 차량을 정숙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 실내에 타보면 너무나도 조용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실제 정숙성은 S클래스 못지 않을 정도로 모든 유리가 이중접합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방음 처리도 많이 되어 있어서 엔진도 상당히 조용했고요. 그래서 뭐 풍절음이라든지 노면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차단이 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 530i도 소음 부분에서는 뭐 전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뭐 노면 소음과 풍절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풍절음 같은 경우에도 100km, 120km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뭐 A필러를 통해 사이드 미러를 통해 들어오는 풍절음이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노면 소음은 G80에 비해서는 조금 들어오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막 기분 나쁠 정도의 노면 소음은 아니에요. 저는 소음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5 시리즈가 시끄럽다라고 느낀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G80이 이어서 벤츠 E클래스와 비교해달라는 분들도 정말로 많으셨는데 E클래스는 시승기를 통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클래스 대비 장점은 엔진이 더 조용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차종들은 다 4기통 가솔린 엔진이에요. 소음과 그런 정숙함 그리고 약간의 실키함 이런 차이는 모두 다 브랜드별로 다 달라요. 하지만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정숙성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션의 이런 부드러움과 직결감이 가장 만족을 주는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E클래스 대비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E클래스 대비 단점은 막힐 때 좀 불편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엑셀 반응도 즉각적이고 브레이크도 앞쪽이 4피스톤이 들어가 있어서 브레이크도 즉각 잡히고 서스펜션도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막힐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E클래스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E클래스와 큰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렉서스 ES300H와 비교해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댓글 남기시면서 당연히 다른 건 아는데 그래도 비교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S랑 비교하면 정말로 완전 결이 달라요. ES는 또 전륜의 하이브리드고 이 차는 또 후륜의 뭐랄까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ES랑은 사실상 비교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예요. ES는 정말로 조용하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연비 좋고 ES 연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그냥 편하게 타도 17 이상은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비적인 것 때문에 구매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만족을 한다. 그리고 아버지 차량도 지금 거의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고장 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또 내구성도 좋고 연비도 좋다라는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S랑은 이 정도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타 브랜드와도 궁금하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지만 이 BMW 내에서도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5 시리즈 중에서도 530i가 있고요. 그리고 523D가 있고 5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세대 차종 중에 또 고민을 하신다라는 분들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저주차도 520i를 사러 갔다가 530i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530e와 고민이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530e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이 차는 4기통 가솔린입니다. 530e는 4기통 가솔린에 이제 배터리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배터리로 순수 전기로만도 갈 수 있고 내연기관 가솔린으로만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출력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복합 출력으로 봤을 때는 530e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배터리가 추가가 되잖아요. 배터리 무게가 보통 200에서 300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차에서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건 정말 엄청난 단점이에요. 무게가 무거워지면 운동 성능도 손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연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이제 뒷좌석 밑에 트렁크 밑에 배터리가 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행 성능에 있어서 밸런스 자체가 조금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전기차처럼 배터리가 아예 이 밑에 평평하게 깔리는 게 아니라
뒤쪽에만 무게가 좀 더 실리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 있어서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kg, 300kg가 무거워진 만큼 또 연비 효율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순수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무게가 300kg, 제가 몸무게가 67kg인데 뒤에 배터리가 200, 300kg 정도 되는 거니까 530e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성인 남자 4명이 항상 뒤에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운동 성능적인 면으로 봤을 때 530e가 그렇게 끌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무거워진 만큼 연비적인 효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이득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30e는 크게 고려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530e가 그렇다고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530e의 장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 전기, 순수 전기로만 한 30km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출퇴근 거리가 짧으신 분, 그리고 뭐 주로 시내 주행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전기로만 또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장점이 있는 차량이에요. 이번에 또 옵션 강화되면서 옵션이 대거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530e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고민하시는 게 520i. 저도 520i랑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520i도 그때 시승기를 통해서 전달드렸는데 실질적인 뭐 가속 성능이라든지 엑셀 반응이라든지 또 브레이크도 같은 4피스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뭐 이런 옵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520i 안 사고 530i 사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없으시다면 저는 520i보다는 530i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520i가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520i도 좋은데 530i 오너로서는 530i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523D랑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523D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되면서 조금 더 정숙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효율이 더 높아진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도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선호하고, 또 가솔린 엔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실키함, 엔진의 부드러움 같은 걸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정말 주행거리가 1년에 2만 km, 2만 5천 km가 넘지 않는다면 굳이 디젤을 사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만 km, 2만 5천 km 주행거리가 넘지 않는다면 저는 가솔린을 사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실 또 디젤 모델이랑 고민하신 이유는 연비 차이가 가장 크잖아요. 이 차의 실질적인 연비, 제가 실제 오너로서 이 차를 탔을 때 연비를 말씀드리면 시내 주행에서는 8 정도 나옵니다. 7점 후반에서 8 정도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연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 연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꽤나 만족하는 편입니다. G80 2.5 터보를 탔을 때는 제가 출퇴근했을 때 6 후반에서 7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4개월에 5,500km 정도 탔는데, 제가 한 달에 기름을 많이 넣으면 4번, 적게 넣으면 3번 정도 넣었는데, 한 번 넣을 때마다 고급류 기준으로 7만원씩 넣습니다. 그래서 3번 넣으면은 뭐 21만원, 4번 넣으면은 28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유류비는 뭐 최대 3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키로수에 따라 다 다르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유류비는 고급류 기준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일반유를 한 번도 안 넣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고급류만 넣고 있는데, 고급류 기준으로 한 달에 한 유류비는 3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일반유와 고급류를 넣었을 때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건 제가 일반유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넣어봐서 사실 그 차이를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고급유로만 관리해왔기 때문에 일반유와 고급유의 차이는 제가 일반유를 나중에 한번 넣어볼 일이 생긴다면 그때 또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고, 530i에 사실 꼭 고급유를 넣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530i도 일반유를 넣어도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차를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급유만 넣고 있는데, 고급유를 넣어서 그런지 뭐 엔진의 느낌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엑셀 반응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약간 걸리적거린다든지 뭐 부드럽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급유로만 아직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차 후에 일반유를 넣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게 5 시리즈로 정했어요. 일단 차종을 정했고, 그러면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후륜구동을 살 것이냐, 엑스드라이브 4륜구동을 살 것이냐, 바로 이 고민인데요. 사실 앞서 제가 탔었던 G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륜구동을 넣었어요. AWD를 넣었고, 이 차는 4륜을 안 넣었는데, G80에 4륜을 넣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 4륜구동의 그렇게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고, BMW 같은 경우에는 운전의 재미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브랜드라서 후륜구동을 사자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4륜구동이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요. 뭐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후륜구동이 여러 가지로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 후륜구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드라이브와 후륜구동의
중에 연비 차이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기계식일 때는 뭐 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비 차이가 좀 발생을 했는데, 요즘에는 4륜구동이 다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비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엑스드라이브를 소유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때 잠깐 시승해봤던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연비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4륜구동을 선택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고속주행에 안정적이고 코너링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4륜구동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진 않았고, 또 금액적인 차이도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넣지 않았어요. 저는 넣지 않았지만 금액적인 여유가 되시고 조금 더 뭐 안정적인 주행 스타일을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엑스드라이브를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540i 생각은 없으신가요? 540i 살 걸이라는 그런 후회는 없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540i는 제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아예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530i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거든요. 근데 타면 탈수록 조금 아쉬운 게 6기통이었으면 어땠을까? 8기통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빠져있는 게 M550i에 요즘 엄청 빠져있어요. 같은 5 시리즈긴 하지만 이 차는 4기통이고 M550i는 8기통이에요. V8. 남자의 심장을 울리게 만드는 8기통 차량인데, 물론 지금 사기에는 상당히 비싼 차량이지만 언젠가 이제 전기차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차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유가 생긴다면 다음 차로는 M550i를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기통 엔진도 충분하지만, 또 질문을 주셨던 게 6기통이랑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6기통이랑은 확실히 실키한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뭐 출력 차이는 당연한 부분이고, 운전자가 엑셀을 딱 밟았을 때 정말로 약간 그 마법의 양탄자를 타보진 않았지만 마법의 양탄자의 느낌처럼 정말로 매끄럽게 이렇게 가속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면 8기통은 또 어떨까? 8기통은 또 M550i는 배기음까지 터지고 그런 또 실키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말 8기통 한번 타보고 싶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i 타다 보니까 당연히 뭐 540i나 M550i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색으로 살지까지 결정을 해놨는데, 네, 언제 사게 될지, 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던 연비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연비는 시내 주행 기준으로 8 정도 나오는데, 제가 하는 시내 주행은 정말로 극악무도하게 막히는 시내 주행입니다. 과천에서 사당을 지나서 올림픽대로 타고 여의도 지나는 요 구간이에요. 출퇴근 구간이. 그래서 요 구간 다니시는 분들은 출퇴근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아실 겁니다. 엄청 막히는데 8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고, 고속주행은 2자릿수 이상은 무조건 마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셨더라고요. 5 시리즈의 하차감은 어떠신가요? 하차감 아예 없습니다. 하차가 없어요. 5 시리즈 타시는 분들 아실 텐데, 사실 5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나라 1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5 시리즈 판매량 1위예요. 그만큼 흔한 수입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 시리즈입니다. 5 시리즈의 하차감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5 시리즈의 디자인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탈 때마다 그놈 참 멋있게 생겼다, 정말 앞으로 봐도 멋있고 옆으로 봐도 멋있고 뒤로 봐도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그냥 만족도가 높은 거지, 뭐 하차감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본다, 사람들이 와 멋있다 부럽다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단 한 번도 하차감이라는 거 5 시리즈에서는 뭐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요즘에 하차감을 느끼려면 적어도 포르쉐 911 정도는 타야. 박스터도 정말로 많아져서 박스터도 약간의 하차감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와 멋있다라고 하차감을 느낄 정도면 포르쉐 911 이상은 타야 요즘에는 하차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시리즈 하차감은 전혀 없다, 1도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BMW 530i M 스포츠 패키지 옵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옵션, 가장 자주 쓰는 옵션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첫 번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무선 애플 카플레이 기능입니다. 무선이라서 일단 엄청 편해요. 무선이라서 가끔 연결이 끊기신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연결이 끊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와이파이만 켜놓으면 바로 연결이 돼요. 이 무선 애플 카플레이는 블루투스랑은 완전 또 별개예요. 별개의 기능이라서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서 제가 자주 쓰는 건 음악 듣는 거랑 이제 티맵 연동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티맵이 12.3인치 풀 디스플레이 나와서 뭐 다른 브랜드처럼 뭐 중간에 잘린다든지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냥 12.3인치 풀로 나와서 티맵을 쓰기에도 정말로 편하고, 그리고 정말로 연결이 매끄럽게 되고 정말 빨라요. 옵션
옵션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미러링 기능이 만족스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오디오도 물어보셨어요. 오디오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G80 탈 때는 렉시콘을 옵션으로 넣었었습니다. 렉시콘 넣었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530i에는 하만 카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만 카돈 오디오도 뭐 부족하다라고 느낀 적은 전혀 없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네시스 G80의 렉시콘 사운드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G80이 방음 처리도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디오를 들었을 때 훨씬 더 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운드도 워낙 좋았고, 그래서 오디오로 본다면 G80 기본 말고 렉시콘을 넣으면 렉시콘이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하만 카돈도 나쁘진 않다. 하만 카돈도 나쁘진 않지만 뭐 그렇게 우와 막 귀가 황홀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고, 뭐 또 E클래스 부메스터랑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만 카돈의 오디오는 좋은 편이지만 막 정말로 막 귀가 황홀하다 이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530i는 원격 시동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안 돼 있어요. 40만 원으로 추후에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BMW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따로 추후에 구매를 했어요. 딱 40만 원 주고 구매를 해서 지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이걸 기본으로 안 넣어줬다라는 거에 조금 기분이 상하긴 했습니다. 뭐 벤츠 A클래스에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5 시리즈에 40만 원을 주고 따로 돈을 받았다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40만 원 주고 원격 시동을 사면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일단 원격 시동 걸어서 미리 따뜻하게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문도 잠그고 열 수 있다는 점.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미리 따뜻하게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뭐 따로 온도 설정이 되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24도에 맞춰놓고 내렸다라고 하면 원격 시동을 걸면 24도가 틀어져 있는 거죠. 제가 19도에 맞춰놓고 내렸다 하면 원격 시동 걸면 19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뭐 어플에서 G80은 온도까지 조절이 되고 뭐 통풍 시트 켜놓고 뭐 다 됐어요. G80은 정말 엄청 편했는데 그런 건 확실히 국산차가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30i는 원격 시동을 40만 원 주고 사야 되고, 그리고 따로 온도 조절까지는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어떤 분이 M340i랑 이 530i M 스포츠 패키지랑 고민 중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7살 남성분이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일단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일단 M340i 같은 경우는 차가 작고 출력이 높으면 정말로 운전하기 재밌어요. 안 그래도 BMW인데 거기다 M340i다 그러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얼마 전에 제가 M440i 타보고 아 이거 기변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받았는데, 근데 그분이 좀 있으면 결혼할 거다, 결혼 예정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27세 남성분인데 곧 있으면 결혼한다. 근데 저도 결혼했거든요. 지금 결혼한 지 4년 차인데 27세 남성분이다. 근데 아이 계획이 없다, 아이가 앞으로 한 3년 5년 동안 아이 계획이 없다 하면 저는 M340i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이 계획이 있다 하시면 저는 M340i보다는 그냥 이 530i를 추천드려요. 저도 원래 4 시리즈 컨버터블도 사볼까 했었다가 그래 멀리 보고 차를 사자라고 해서 이 차를 산 거였는데, 향후 5년 안에 아이 계획이 없다 하시면 무조건 M340i를 사시고, 한 2, 3년 뒤 아이 계획이 있다 하시면 그냥 530i를 사셔서 멀리 보고 오래 만족하면서 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530i 결함에 대해서도 많이 댓글 주셨는데, 뭐 냉각수 누유는 없는지, 뭐 공조기 크랙은 없는지, 요즘 또 테일램프 한쪽이 안 나오는 그런 또 결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제 차는 아직까지 결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G80에서 한번 결함을 당해서 그런지 세상은 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G80에서 당했던 뭐 그런 결함으로 인해서 차를 바꿔서 그런지 이 530i는 정말로 잡소리 하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결함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만족도가 높은 것도 있고, 뭐 냉각수 누유라든지 뭐 그런 뭐 크랙이라든지 그런 아직까지 결함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5,000km 넘었지만 아직까지 엔진 오일을 교환한 적은 없어요. 엔진 오일 언제 가셨나요? 뭐 어떻게 가셨나요? 물어보셨는데 아직까지 엔진 오일 교환한 적은 없고, 뭐 좀 더 타다가 2만 킬로 때 그냥 이 서비스 센터 가서 교환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의 M 스포츠 패키지를 구입하고 지금 4개월째 타다 보니까 느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게 종합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게 단점이다 라고 느꼈던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장점으로 다가왔고 만족도가 높은 차량인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 사길 참 잘했다, 후회했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 다음 차를 산다면
M550i를 사겠다. 네, 여유가 된다면. 그래서 540i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이왕 사는 거 8기통 전기차 가기 전에 언젠가 또 전기차를 사겠죠. 근데 전기차 가기 전에 또 8기통을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5 시리즈가 그만큼 만족스럽기 때문에 다음 차도 5 시리즈로 고려하고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행 리뷰는 여기까지 전달드리고, 이제 내려서 익스테리어 리뷰와 실내 공간에 대한 리뷰도 추가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본 블랙 컬러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려서 익스테리어 리뷰하면서 좀 더 530i에 대한 이야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